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스파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원도 철원 한가운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 장군이 총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도 아닌 사복 차림, 손에는 디지털 카메라.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경계 태세에 돌입하고 전국 뉴스에 여성 스파이 검거 속보가 뜹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후 밝혀질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늦여름 아침 강원도 철원에 자리한 육군 제2기갑사단 호랑이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규율과 긴장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부대 곳곳에서는 훈련 준비 소리와 장병들의 구령 소리가 메아리 쳤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병영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마지막 시설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중장인 윤서연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부대 시설 전면 점검을 위해 나섰습니다. 54살의 윤서연 장군은 평소 군복 대신 베이지색 바람막이와 검은 야구 모자를 쓰고 부대 내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30살에 장교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24년간 윤서연은 숱한 편견과 차별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부하들에게는 차갑지만 공정한 지휘관으로 통했던 윤서연 장군은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점검에 임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윤서연 장군은 오래된 병영 건물의 외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벽면에는 여기저기 균열이 생겨 있었고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장군님, 오늘 점검하실 곳이 꽤 많네요. 부관인 이하나 대위가 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29살의 이하나 대위는 윤서연 장군을 무척 존경하는 후배 여군 장교였습니다. 그래, 공사 전에 꼼꼼히 봐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이야. 윤서연 장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디지털 카메라로 건물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체 균열 상태를 기록하고 창문 프레임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며 지붕과 외벽의 연결 부위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죠. 이 각도에서 찍어야 공사팀이 바로 알아볼 거야. 윤서연 장군은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장 적절한 촬영 각도를 찾았습니다. 역시 꼼꼼하시네요, 장군님. 이하나 대위가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윤서연 장군의 말에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오며 체득한 철저함이 묻어났습니다. 점검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병영식당뿐만 아니라 주변 부속 건물들까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서도 윤서연 장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부대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사실 이런 일까지 장군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하나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봐야 정확해. 보고서만 받아서는 놓치는 게 많거든. 윤서연 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24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직접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죠. 사실 윤서연 장군이 이렇게 세심하게 시설 점검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다른 부대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 사고가 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참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윤서연 장군은 어떤 공사든 직접 나서서 꼼꼼히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오늘 오후에는 여군 후배 장교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셨죠? 이하나 대위가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라서 기대되네. 요즘 후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윤서연 장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소 엄격한 모습과는 달리 동료 여군들과의 만남을 앞두고는 약간의 설렘을 느끼는 것 같았죠. 윤서연 장군에게는 여군 후배들과의 만남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리고 지금 후배들이 얼마나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군들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후배들 중에는 진급을 앞둔 사람들도 있죠? 이하나 대위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래, 몇 명은 곧 소령이 될 예정이고 한 명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 윤서연 장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윤서연 장군이 중장까지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장교가 되었을 때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시선과 편견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윤서연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며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윤서연 장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아침의 점검 작업이 곧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엄청난 소동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건물을 촬영하는 평범한 행동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침 햇살이 부대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윤서연 장군은 마지막 촬영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병영 뒤편에 있는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죠. 여기까지 끝내면 오늘 점검은 마무리되겠네. 윤서연 장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하나 대위는 윤서연 장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기본을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저도 장군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하나 대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나야, 중요한 건 계급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느냐야. 오늘 이런 점검도 마찬가지고. 윤서연 장군이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창고 건물의 낡은 외벽이 카메라 화면에 잡혔죠. 하지만 이 순간 부대 어딘가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의 그림자 뒤로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연 장군과 이하나 대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마지막 점검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 경계 초소에서는 박성훈 중령이 일상적인 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2기갑사단 16전 차대대 작전과장인 박성훈 중령은 42살의 베테랑 장교였죠.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박성훈 중령은 특히 보안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이상은 없겠지? 박성훈 중령이 경계병에게 물었습니다. 네, 중령님. 새벽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정상입니다. 이등병 김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중령님, 저기 좀 보세요. 김민수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성훈 중령이 급히 화면을 들여다봤죠. 화면 속에는 낯선 여성이 한 명 보였습니다. 사복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로 병영 건물 벽과 창문을 연달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네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모자를 너무 깊게 눌렀었어. 박성훈 중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모자와 각도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이 오늘 출입허가 명단에 있나 확인해봐. 박성훈 중령이 지시했습니다. 김민수가 서둘러 출입 명단을 뒤져봤지만 해당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중령님. 오늘 외부인 출입 예정자는 공사 관련 업체 직원 3명뿐인데 모두 남성입니다. 박성훈 중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부대 내에서 건물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카메라 들고 계속 건물 구조를 찍고 있지? 박성훈 중령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벌써 10분 넘게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화면 속 여성은 체계적으로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이때 박성훈 중령의 머릿속에는 최근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긴급 지침이 떠올랐습니다. 군사시설 무단 촬영 스파이 주의라는 내용의 보안 지침이었죠. 불과 2주 전에도 인근 제3기가벼단에서 북한 공작원이 잠입해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 수상한데. 박성훈 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최근의 보안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점이 더욱 의심을 증폭시켰죠. 중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훈 중령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직감과 최근의 보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다른 초소에도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해봐. 박성훈 중령이 지시했습니다. 김민수가 급히 다른 초소들과 연락을 취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초소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성이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물들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박성훈 중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부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있어.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해. 박성훈 중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주 전 제3기가벼단 사건의 교훈을 떠올리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김민수, 무전기 가져와. 박성훈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수가 서둘러 무전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성훈 중령은 무전기를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박성훈 중령, 전 부대주의. 박성훈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 내 미확인 여성인물 포착, 스파이 가능성 높음, 경계 태세 2급 발령. 이 순간부터 제2기갑사단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평온했던 아침이 순식간에 비상사태로 바뀐 것이죠. 부대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장병들이 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령님, 정말 스파이일까요? 김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조심해야 해. 만약 진짜 스파이라면 늦었을 수도 있거든. 박성훈 중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박성훈 중령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군인으로서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초소들도 모두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제 해당 인물을 찾아서 신원을 확인해야 해. 박성훈 중령이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각 초소와 부대들로부터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1초소에서 보고합니다. 해당 인물 발견했습니다. 2초소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창고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박성훈 중령은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다고 생각했죠. 모든 초소는 해당 인물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안전하게 신원 확인을 시도하라.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박성훈 중령이 스파이로 의심한 그 여성이 바로 자신들의 최고 상관인 윤서연 장군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윤서연 장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병영 뒤편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 지점인 이곳까지 마무리하면 오늘의 시설 점검이 모두 끝나는 상황이었죠. 이하나 대위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서 윤서연 장군은 오후에 있을 여군 후배들과의 모임을 생각하며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 창고도 꽤 오래됐네. 아마 내가 소위였을 때부터 있었던 건물일 거야. 윤서연 장군이 낡은 창고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20년도 넘었겠네요. 이하나 대위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창고 외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면 곳곳에 균열이 있었고 특히 모서리 부분은 상당히 손상이 심했죠. 여기는 좀 심각하네. 공사할 때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겠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인 줄 알았던 윤서연 장군과 이하나 대위였지만 곧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들이 왜 이쪽으로 오지? 이하나 대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훈련 계획에는 없었는데 윤서연 장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군인들이 자신들을 완전히 포위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앞장선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죠. 뭐라고요? 윤서연 장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하나 대위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포위한 군인들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위험한 인물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잠깐만요, 이분은. 이하나 대위가 나서려고 했지만 군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것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다른 군인이 윤서연 장군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24년간 몸담아온 군대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윤서연 장군이 말하려고 했지만 군인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총을 겨누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이때 박성훈 중령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박성훈 중령이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해당 인물을 포위 완료했습니다. 군사시설 무단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 상황입니다.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박성훈 중령은 윤서연 장군을 바라봤지만 모자와 각도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시설 무단 촬영 혐의로 연행합니다. 박성훈 중령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행?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야? 이분은 우리 부대. 이하나 대위가 다급히 나서려고 했지만 박성훈 중령은 이를 제지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박성훈 중령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에 대해 약간의 후회가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윤서연 장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관? 신원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무슨 상관 이야기입니까? 박성훈 중령이 반박했습니다. 박성훈 중령의 머릿속에는 스파이가 고위 장교 신분까지 위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보안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윤서연 장군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령님, 정말로 이분은 이하나 대위가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했지만 주변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스파이가 부관까지 매수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하나 대위를 바라봤거든요. 윤서연 장군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오해를 풀어야 할지 막막했죠. 신분증은 사무실에 두고 왔고 군복을 입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중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까지는 격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성훈 중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군대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서연 장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훈 중령은 이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갔고 이미 상급 부대에도 보고가 올라간 상황이었죠. 박성훈 중령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윤서연 장군이 격리 조치를 당하는 동안 부대 내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계병 중 한 명인 1등병 조민호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한 것이었죠. 조민호는 평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젊은 병사였는데 이런 특별한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 사건 아냐? 조민호가 옆에 있던 동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여성 스파이를 직접 잡는 장면을 보다니 조민호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윤서연 장군이 군인들에게 포위당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조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군대에서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과 관심 끌기 욕구가 더 컸습니다. 어차피 얼굴도 안 보이고 스파이 잡는 거니까 괜찮겠지? 결국 조민호는 익명 계정으로 사진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성 스파이, 군사시설 침투 현장에서 검거 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했죠. 추가로 철원 부대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친구들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야? 대박이네. 요즘 스파이가 정말 있구나.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오전 11시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가 조민호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게시판에 다시 올렸습니다. 철원 부대에서 여성 스파이 검거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요즘 북한에서 여성 공작원을 많이 보낸다더니 군대 보안이 허술한 게 아니라 잘 잡은 거네 등의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죠. 정오가 되기 전에 이 소식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원 스파이, 여성 공작원, 제2기갑사단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했죠. 온라인 뉴스 편집자들이 이 상황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첫 번째 속보가 나왔습니다. 철원 주둔 제2기갑사단 여성 스파이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비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화제가 된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는 윤서연 장군의 어머니인 김영숙 여사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8세의 김영숙 여사는 평소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이었는데 이날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요리를 하고 있었죠. 속보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육군 제2기갑사단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던 여성 스파이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북한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니까 말이죠. 하지만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저 옷은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 여성이 입고 있는 베이지색 바람막이와 검은 야구 모자는 분명히 윤서연이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었거든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딸의 체형과 걸음걸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아, 김영숙 여사가 다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들려왔습니다. 당연했죠. 윤서연 장군은 현재 격리 상태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김영숙 여사는 급히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현재 해당 인물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방부에서는 즉시 조사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2기갑사단 정문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급파된 취재진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부대 앞에 진을 치고 있었죠. 지금 이곳은 여성 스파이가 검거된 제2기갑사단입니다. 현재 부대 내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한 리포터가 카메라를 향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는 상급 부대와 국방부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언론에 어떻게 이런 소식이 새어나간 것인가? 등의 질문들이 쏟아졌죠. 박성훈 중령은 점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안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커질 줄은 몰랐는데 박성훈 중령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경에는 국방부 장관까지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제2기갑사단에서 스파이를 검거했다고? 네, 현재 신원 확인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장관은 즉시 조사팀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는 어떤 발표도 하지 마라. 하지만 이미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여성 공작원 활동 증가, 군 보안 체계의 허점과 대응 등의 심층 분석 기사들까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부대 내에서도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혹시 진짜 장군님이신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하나 대위는 윤서연 장군을 변호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상황이 너무 커져버린 탓에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군님이라니까요. 이하나 대위가 답답한 마음으로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뿐이었습니다. 5챕터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구금실에 앉아있던 윤서연 장군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노, 허탈감,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군에 몸담은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예를 의심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자신의 부하들에게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윤서연 장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구금실에 울려 퍼졌죠. 윤서연 장군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30살에 장교가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야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어차피 얼마 못 버틸 것이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죠. 하지만 윤서연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며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왔거든요. 소위에서 중위로, 중위에서 대위로 올라갈 때마다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관급 장교가 되면서부터는 정말 험난한 길이었죠.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장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중령이 되었을 때는 여군이 중령까지 올라가다니라는 시선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령이 되었을 때는 이제 끝이겠지라는 말들이 들려왔죠. 하지만 윤서연 장군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더욱 치열하게 노력했고 결국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장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윤서연 장군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조직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스파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직접 기른 후배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육군 대령이었던 윤서연 장군은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죠.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아, 군대는 여자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지만 윤서연 장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ROTC에 지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학생이 왜 이런 곳에 왔어?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죠. 훈련 때마다 여자라서 약하다. 전투에서는 쓸모없다는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장군은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장교로 인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부대 배치에서 만난 선배들은 여군은 행정 업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윤서연 장군은 어떤 임무든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야간 훈련에서도 혹독한 전술 훈련에서도 남성 장교들과 동등하게 때로는 더 뛰어나게 해냈습니다.
이때 구금실 문이 열리면서 국방부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조사관은 차가운 표정으로 윤서연 장군을 바라봤죠. 신원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신분증 있습니까? 조사관이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부대 점검이라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윤서연 장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신원 확인 방법이 있습니까? 제 부관인 이하나 대위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는 신원 확인이 불가합니다. 누구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사관의 말은 매정했습니다. 사실 조사관도 이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최근 보안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윤서연 장군이 제안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대 시설에 접근시킬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규정을 들먹이며 거절했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24년간 헌신해온 군대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온 조직입니까? 윤서연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윤서연 장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스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에 앉은 여성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진짜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부관 이하나 대위는 필사적으로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윤서연 장군님이라니까요. 제가 직접 모시고 다녔는데 이하나 대위가 다른 장교들에게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심의 눈길 뿐이었습니다. 대위님 진정하세요. 스파이들이 부관까지 매수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한소령이 이하나 대위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매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하나 대위가 화를 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하나 대위는 답답한 마음에 윤서연 장군의 특징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장군님은 왼손목에 특별한 시계를 차고 계세요. 여군 최초 중장 임관 기념품이라고요. 하지만 다른 장교들은 그런 정보는 미리 조사해서 알 수 있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건은 정치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군 보안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죠. 언론에서는 북한 여성 공작원의 침투 경로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성훈 중령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진 마당의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괜찮을까요? 부하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의심하면 어떻게 해? 이미 국방부까지 보고가 올라간 상황인데. 박성훈 중령이 억지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중령의 내심은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이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특히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금실에서 윤서연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시설 점검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정말 이런 일이
윤서연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국방부에서 파견된 조사팀이 본격적인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관들은 윤서연 장군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죠. 특히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지문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윤서연 장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문 채취 과정에서도 윤서연 장군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지문 대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죠.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께 연락해 보세요. 김영숙, 서울 강남구에 거주합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김영숙 여사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김영숙 여사의 걱정은 더욱 커져갔죠. 정말 서연이가 저 사건에 휘말린 건가? 김영숙 여사는 급히 윤서연 장군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소식 들으셨나요? 무슨 일이세요? 뉴스에서 철원부대 스파이 사건 봤어요? 혹시 서연이가? 동기들도 뉴스를 보고는 있었지만 설마 윤서연 장군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서연이가 스파이로 오인받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지만 김영숙 여사의 불안한 목소리를 듣고는 모두들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부대에서는 박성훈 중령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는 계속해서 상황 보고를 요구했고 언론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했거든요. 정확한 신원이 언제 확인됩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한 병사가 초소 담당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초소에서 촬영한 CCTV 원본 영상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등병 김민수가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뭔가 발견한 게 있나? 상사가 물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해당 인물의 손목에 뭔가 특별한 것이 보입니다. 김민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상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에서 윤서연 장군의 왼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희미하게 보였죠. 이게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시계와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보는 곧바로 조사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이 CCTV 원본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윤서연 장군의 손목에 있는 시계의 특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별한 디자인과 독특한 형태가 확인되었죠. 이 시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나? 조사관이 주변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하나 대위가 나섰습니다. 그 시계는 혹시 여군 최초 3스타 임관 기념 시계 아닌가요? 여군 최초 3스타 임관 기념 시계? 조사관이 되물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장 임관을 기념해서 특별히 제작된 시계입니다. 정군의 단 한 점뿐인 맞춤 제작품이에요. 이하나 대위의 말을 들은 조사관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시계가 정말 여군 최초 중장 임관 기념품이라면 그것을 차고 있는 사람은 혹시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윤서연 장군님입니다. 그분만이 그 시계를 차고 계세요. 이하나 대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시계는 윤서연 장군님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중요한 행사나 공식 석상에서 항상 차고 계시죠.
조사관들은 급히 시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기록을 뒤져본 결과 정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장 임관을 기념해서 특별 제작된 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오직 윤서연 장군만이 소유하고 있었죠. 이걸로 신원 확인 끝입니다. 이하나 대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정말로 윤서연 장군님이라니까요. 이하나 대위는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한 번에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조사관들도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시계와 기록상의 시계가 일치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즉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박성훈 중령은 이 소식을 듣고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더욱이 자신이 스파이로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최고 상관이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중령님, 부하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박성훈 중령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경계령 발령부터 체포 지시까지 모든 것이 엄청난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장교가 물었습니다. 박성훈 중령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직접 가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즉시 윤서연 장군님께 보고드리고 사과드려야 합니다. 박성훈 중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부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스파이로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처음부터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말 장군님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후회의 빛이 스쳐갔죠. 이하나 대위는 드디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거든요.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하지만 동시에 윤서연 장군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성훈 중령은 구금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자신들의 최고 상관인 윤서연 장군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여야 했죠.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군인으로서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죄송한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간 박성훈 중령은 윤서연 장군 앞에서 곧바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훈 중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윤서연 장군은 박성훈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 중령, 일어나세요. 상황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박성훈 중령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CCTV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부대 시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최근 보안 상황을 고려해서 스파이로 판단했습니다. 장군님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박성훈 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군인으로서 보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었죠. 규정대로 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명예를 건 일은 2번, 3번 확인하는 게 군인의 도리입니다. 윤서연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특히 신원 확인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어요. 박성훈 중령은 윤서연 장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성급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최근 보안 사건들 때문에 과도하게 민감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군님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박중령, 군인이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윤서연 장군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겠어요. 이때 이하나 대위가 급히 구금실로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하나 대위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죠. 오늘 오전에 사단 외곽에서 진짜 북한 공작원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박성훈 중령과 윤서연 장군이 동시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3기 가벼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새벽부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던 남성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으로 확인되었답니다. 박성훈 중령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내린 경계령이 다른 지역의 진짜 스파이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서연 장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중령의 보안 의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윤서연 장군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지른 실수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박성훈 중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을 스파이로 의심하고 구금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박성훈 중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실제로 북한 공작원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박성훈 중령의 경계심을 완전히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박중령, 군인으로서 경계심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신원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주세요. 윤서연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박성훈 중령은 윤서연 장군의 관대함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냉정하고 관대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군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윤서연 장군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이번 일이 언론에 이렇게 크게 보도된 것은 문제입니다. 부대 내 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박성훈 중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보안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버린 것은 분명히 문제였거든요. 부대 내 휴대폰 사용 및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하나 대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윤서연 장군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었거든요. 장군님, 이제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발표해야겠어요. 윤서연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우리 부대의 보안 의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야겠어요.
박성훈 중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안 의식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박중령, 윤서연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위축되지 마세요. 실수는 했지만 부대 보안에 대한 책임감은 인정합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박성훈 중령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서연 장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부하의 실수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2기갑사단 본부 앞 넓은 광장에는 부대 전체 장병들이 집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윤서연 장군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자리였죠. 장병들의 표정에는 지난 며칠간의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군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오해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무거웠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윤서연 장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윤서연 중장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군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철저한지 몸소 확인해 주셨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비록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이는 우리 군이 그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박성훈 중령은 뒤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내린 결정들이 이런 큰 행사까지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동시에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특히 박성훈 중령의 신속한 대응은 비록 결과적으로는 오판이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장관이 박성훈 중령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성훈 중령은 이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징계를 피한 것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판단 기준을 완전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하나 대위는 윤서연 장군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그 안도감을 잊을 수 없었죠. 역시 장군님은 다르시구나 이하나 대위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서연 장군은 별도로 박성훈 중령과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중령, 이번 일로 너무 위축되지는 않았죠? 윤서연 장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오히려 더 죄송합니다. 박성훈 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군인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료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는 건 군인의 사명입니다. 윤서연 장군이 박성훈 중령에게 특별 훈시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대의 결속력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박성훈 중령은 윤서연 장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스파이로 의심했던 부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대인배의 풍모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이번 사건은 철원 스파이 해프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진상이 밝혀진 후에는 오히려 군의 철저한 보안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죠.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옛날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네. 그래도 보안은 철저히 해야지. 여성 장군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군대의 보안 의식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 여성 고위 장교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죠. 윤서연 장군의 어머니인 김영숙 여사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런 일을 겪다니. 김영숙 여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다 괜찮아졌어요. 윤서연 장군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영숙 여사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정말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윤서연 장군은 드디어 연기되었던 여군 후배들과의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동안의 걱정을 털어놓으며 윤서연 장군을 반겼죠. 언니,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느꼈어요. 윤서연 장군이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료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후배들은 윤서연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교훈을 찾으려는 윤서연 장군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배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제2기갑사단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원 확인 절차와 정보 보안 체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CCTV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했죠. 박성훈 중령이 주도적으로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윤서연 장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명예는 지켰지만 군의 신뢰를 지키는 일은 앞으로 더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윤서연 장군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보안 교육 사례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과 동료에 대한 신뢰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되었죠. 윤서연 장군과 박성훈 중령의 이야기는 많은 군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보안과 신뢰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윤서연 장군의 관대함과 박성훈 중령의 진심 어린 반성이 만나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